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눈물의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라는 간판을 내리고 다른 진로를 찾겠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직원들의 월급 주기도 어려워서 지난 5년간 소아과가 662곳 폐업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 수가도 낮고 접종도 대부분 필수 접종이어서 그 유일한 수입원은 진료비라고 하는데요. 이 진료비마저 사실상 30년째 동결해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뉴스가 줄을 이었던 걸까요? 아픈 아이 치료해주는 걸 천직처럼 여겼다는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들과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만 내놨습니다. 질병청은 14년째 예방접종비를 실질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고 10년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의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잘 자라는 걸 보고 흐뭇해하는 걸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존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아이.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행 가족관계법상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외자를 낳았을 때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이 할 수 있는데요. 제한적인 경우, 그러니까 생모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DNA로 친자 검사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모가 유부녀라면 소송까지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혼란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요. 한시적으로 이 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m가 넘는 대형 중장비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바로 옆 건물 세 채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큰 사고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아찔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이 간발의 차로 목숨을 구한 건데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 걸어가는 남성 주변에 갑자기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공사장 가림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반쯤. 완전히 뭐가 터지는 소리, 안 그러면 뭐가 폭격하는 것 같은 먼지도 밖에 보니까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 정도 큰 무게로 집을 때렸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사람 4명에 임산부가 임산부가 1명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집안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항타이가 페이지8 시공 완료 후 이동 중 집안이 침하하면서 하부 철판이 전도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텅 빈 진열장과 날카롭게 깨져 있는 유리 조각들. 도난 사건이 일어난 금은방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현장은 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은 참 대범했습니다. 망치로 유리문 깨고 금 150돈을 싹 쓸어간 시간 딱 40초 걸렸습니다. 시가로 4,600만 원어치, 비교적 처분하기도 쉬운 금목걸이랑 팔찌를 노렸는데요. 이게 초범은 아닌 것 같죠? 경찰은 CCTV 등을 뒤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곧 잡히리라 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불이 꺼진 금은방. 갑자기 셔터가 올라가더니 헬멧을 쓴 남성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재빨리 금부치가 들어있는 진열대까지 깨부숩니다. 주섬주섬 금부치들을 집어들더니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서울 신길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반쯤.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해온 주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연락받고 집에서 오는데 빨간불인데도 찾기를 막 뛰어서 왔는데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어요. 또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 밀수 사범 17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도 압수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걸 압수했기에 망정이지. 시중에 풀렸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한 태국인 여성이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국제 소포로 들여온 상자를 받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합성 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가 숨겨 있습니다. 이 여성과 공모자 등 2명이 지난 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야바는 32,000정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국제 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필로폰 6.2kg 등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봉지나 보습제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런 또 수요층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마약 밀수 범죄들이